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흐름 속에서 또 오늘은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방산주 그리고 4680 배터리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란이 지난주 180여 발의 미사일 공습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보복이 이어지지 않는 한 이 추가적인 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봉합 아닌 봉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참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타격할 준비를 하겠다는 소식에 이 5차 중동 전쟁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고요. 또 LG 에너지솔루션이 12월부터 4680 배터리를 충북 오창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한다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졌습니다. 물량은 다소 좀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요. 양산 그리고 생산 일정 자체는 확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차세대 배터리 사업 드디어 좀 본 궤도에 오르는 걸까요? 네,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상으로 우리 이제 사람들은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거에 조금 익숙합니다. 새로운 거를 좋아하시고요. 자주 말씀드리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4680이 강했던 이유가 그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자, 우선은 방산주부터 올 건데 하나 에어로가 이제 나눠져가지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회사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딱 나눠졌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분할된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다시 이어갑니다. 그래서 신고가 패턴을 지난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흐름이 좀 나와줍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석유나 한국석유 수익이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어요. 가는 듯 하다가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약간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그렇다고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이란 측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직 이스라엘 쪽에서는 진행을 한 게 없어요. 핵시설 타격, 원유시설 타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웬만하면 진행할 것 같아요.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아예 이제 마음을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뿌리를 뽑아버린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공격을 다시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것 같지 않나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고 본격적인 전면전이 아직 시작을 좀 안 한 모습이라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진짜 대규모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도 오늘 분할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이슈 바꿔서 0% 출발해가지고 14%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패턴 그려주면서 금요일부터 올라갔었는데 오늘도 꽉 차면서 현재 7%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좀 대형 쪽으로 세 종목 짚어드렸지만 그 외의 종목들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방산주들 흐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요. 흐름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항상 새로운 겁니다. 4680 배터리 이슈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슈가 되긴 했었지만은 한참 우리가 잊고 있다가 갑자기 테슬라 이슈와 겹쳐지면서 새로운 이슈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대형주 가운데서 LG 엔솔 같은 경우가 5%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LNF가 오늘 10%대 꽉 차면서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자, 관련주입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28%까지 급등이 좀 나왔고요.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16%대까지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동국산업도 보시면 12%까지. 다른 주부도 많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포트 상황으로 해서 2차 전지주들을 편입을 했고 포스코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자, 근데 확실한 것은 시장에서 지금 봤을 때 잘 보세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시장이. 그렇죠? 삼성이 안 가요. 거기에 반사이익을 하이닉스가 약간 누리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주가에 대해서는요. 근데 끝까지 바닥을 확인하고서 거의 되돌릴 때 더 이상 깨질 게 없는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제가 뭐라고요? 2차 전지주들이라 말씀을 그간 계속 드려왔어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드려왔어요. 빠져도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현 시점부터 보셔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실 게 2차 전지주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볼 때 2분기부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괜찮은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예상치만 부합한다거나 큰 폭의 흐름만
주가의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만 않다면 앞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뭐냐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던 이 트럼프와 해리스가 누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 뭐 예측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또 올라와 있었는데 트럼프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머스크 효과일까요? 자,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선 분위기가 굉장히 박빙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11월 5일인가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까요? 참 저도 이제 밤을 새서라도 이 누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해리스가 되면은 10%가량 빠질 거고 트럼프가 되면 시장이 20%가량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변하지 않는 약간 조금 경제학적인 팩트 같은 거라서 되게 시장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10월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전략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은 또 대통령 선거랑 11월 FOMC 겹쳐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겹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선 급한 대응은 지금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하시면 안 된다. 가능한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역시나 2차 전지들이 좋긴 하지만 종목의 선별적인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